뭐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성장주의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다 팔고 가치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작년 봄에도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이 철강주 이쪽으로 갔다가 메타버스도 놓치고 게임도 놓치고 2배, 3배, 4배, 5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 놓치신 거죠.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안 좋아. 약간 피로가 계속 누적돼서 그런지 몸에 힘도 없고 자꾸 헛소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전부터 조금 너무 피로가 누적되고 몸이 안 좋아서 유튜브 원래 오늘 안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 지수가 또 빠지는 거야. 좀 그냥 적당히 보합 정도만 됐어도 오늘 유튜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는 또 이렇게 오늘같이 빠지는 날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불안해들 하시는데 오늘 안 하면 더 불안해 하시겠다 해서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두 번째는 약간 지수 빠져갖고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랬고 뭐 지수 빠지면 이정윤 세무사도 방송 안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런 말 있다 그랬잖아.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그래서 뭐 지수가 하루에 뭐 1% 2% 빠지는 건 뭐 수백 번도 더 경험했죠. 수백 번은 뻥인가? 수십 번은 경험했겠다. 그리고 하루에 뭐 3%, 5%, 저는 하루에 10% 빠지는 것도 경험했어요. 지수가 10% 빠지는 건 상상 안 가시죠? IMF 때, 그리고 9.11 테러 때, 밀레니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는 하루에 지수 5% 하락은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뭐 2% 빠져서 뭐 유튜브를 안 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못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좀 짧게 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1.18% 그래도 아래꼬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장중 최저점은 마이너스 1.76까지 빠졌었는데요. 분 차트 보면은 거의 한 2시 반, 3시부터 한 30분 정도 쭉 끌어올려서 2953.97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차트 분석상 원래 외바닥은 신빙성이 없어요. 외바닥, 쌍바닥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 낮아졌었죠. 차트에서 보면 8월의 중순 저점, 10월의 초 저점, 또 11월의 저점, 11월 말 12월 초의 저점 계속 낮아졌다고요. 그 이유는 외바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쌍바닥은 뭐냐면 전저점을 안 깨고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전저점을 깨고 12월 초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그냥 올라가면 쌍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빠지고 가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번 저점 2900 미만 2850도 깨느냐인데 요번에 그런 하락은 안 올 것 같은데, 그럼 만약 그런 하락이 안 온다면 좀 더 탄탄한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니까 그리 나쁜 하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봐서는 약간 이렇게 웅크렸다 가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번에 전저점 안 깨고 바닥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이미 10월의 저점을 12월 초에 안 깼어요. 그래서 코스닥 차트가 거래소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코스닥 차트, 거래소 차트가 지수의 차트가 아니고 종목 차트라면 당연히 코스닥 차트 같은 종목을 사야 돼요. 왜냐면 10월의 저점을 12월 초에 안 깼고, 그럼 이번 저점도 뭐 적당히 잘 버틸 수 있지 않겠어? 이제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차트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수 차트 설명드릴 땐 늘 코스닥과 거래소를 완전히 별개로 말씀드리기 힘들다 그랬죠. 왜? 한 나라의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수 오늘 코스닥 2% 하락했고 거래소 한 1%대 하락했는데 많이 쫄리는 하락은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당장 우리의 계좌가 녹아내리니까 어제도 음선이었는데 오늘 또 음선이고 하락도 크네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하지만 차트 좀 길게 보면 전저점 안 깨고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면 좀 더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라고 약간의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상위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의 하락률이, 하이브 이런 종목들의 하락률이 더 높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통적인 종목들이 바로 카카오페이, 4차 산업혁명이죠. NC소프트, 게임이죠. 하이브, 엔터죠. 그래서 각 성장주의 대장주들, 엔터의 대장주 하이브, 게임의 대장주격인 NC소프트, 또는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인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의 하락률이 왜 컸을까? 미국 증시 아침에 한 번만 봤으면 되죠. 미국 증시가 어제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쳤는데 나스닥은 1%가 빠졌고 그 이유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술주의 부담감. 근데 이게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 지금 거의 작년 여름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작년 여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새롭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금리 인상의 기술주가 악재 이거는 팩트. 근데 새로 나온 재료는 아니다. 이것도 팩트.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 그 기술주가 매일 빠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쨌든 오늘의 하락 요인은 나스닥이 빠졌고 그 이유가 금리 인상에 의한 기술주의 하락.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술주 라인, 성장주 라인이 오늘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LG화학, 포스코 이런 종목도 올라갔고 저는 오늘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건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래서 자동차 쪽이 오늘 힘을 좀 썼네. 그래서 철강, 금융, 자동차 정도까지가 오늘 좀 힘을 썼던 조선까지. 그래서 그러면 철강, 금융, 조선 이 3대 업종은 작년 봄 정도에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때도 오늘과 비슷한 그때도 기술주가 못 가니까 이제 가치주가 가야 돼. 그래서 가치주가 가야 될 3대 업종이 조선주, 철강주, 금융주였어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기술주 죽으니까 금융주, 철강주, 조선주 가야 돼.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대체제인 거죠. 우리 자금은 유한한데 난 성장주에 투자할래. 나는 가치주에 투자할래. 근데 성장주 죽어? 그럼 난 가치주에 투자할게. 가치 죽어? 나는 성장주에 투자할게. 그때 한번 제가 여기 글씨 쓰면서 그 말씀 드렸죠. 가치주와 성장주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장 가치주, 성장 저평가주가 있고요. 성장 고평가주가 있고, 역성장 저평가주가 있고, 역성장 고평가주가 있고. 저는 역성장 종목은 저평가주라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못 물리면 계속 역성장을 하니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장 종목은 고평가를 할지라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물려도 다시 기회를 줄 때가 많아요.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성장주의 하락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다 팔고 가치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작년 봄에도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이 철강주 이쪽으로 갔다가 메타버스도 놓치고 게임도 놓치고 2배, 3배, 4배, 5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다 놓치신 거죠. 거래대금에서 오늘 한국 BNC 위아래 꼬리 진짜 심하게 났네요. 아래 꼬리가 마이너스 25%, 윗꼬리가 플러스 25%니까 하루 진짜 50%가 움직였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저점이 2만원, 고점이 34,000원.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서 한국 BNC 오늘 거래도 많이 터지고 주가 변동 진짜 컸다. 써니전자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써니전자가 2,300억짜리가 4,900원. 예전에 우리가 막 고스톱 칠 때 써니10 흔들어주세요. 나 쓰리고야. 안 웃겨? 써니10 흔들어주세요. 쓰리고야. 막 이랬었는데. 써니전자 진짜 흔들었네요. 흔들었어. 흔들고 쓰리고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아마 언급을 드렸을 때 저 대선 관련주는 유튜브에서 좀 언급드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선이 멀리 있을 땐 대선 관련주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 잘하시는 분들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언제 꼭지에 물릴지 모르니까 이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어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다 보면 어제 너무나 안철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 나왔잖아요. 안랩, 써니전자. 그래서 제가 안랩,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과거 주식 오래 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이미지가 강한 안철수 관련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강하게 갔죠. 정치 뉴스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냥 단순히 지지율 격차였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벌어지는 정도였다면 오늘은 심지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특정 세대지만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후보 교체론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진짜 뜨겁게 막 불을 지핀 거죠.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그래서 거래대금이 몸통보다 더 크게 써니전자 대선 관련주죠. 경남스틸 대선 관련주죠. 오픈베이스 대선 관련주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들 이거 시가총액 막 1000억대예요. 1700억짜리 오픈베이스가 3000억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쳤다니까.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거죠. 왜? 경남스틸이 홍준표 후보 관련주인데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오픈베이스나 써니전자도 안철수 후보 관련주였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요즘 대선 정치 이런 쪽 저는 경제 유튜버고 주식 유튜버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입 밖에 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서 오늘 어제 가장 핫했던 쪽은 대선 관련주였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상승률에서 오늘 지수 빠진 거에 대비한다면
상승률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상한가가 8개가 나왔고요. 상승률 32가 11%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선 개별 종목 상승률이 되게 높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관련주, 그래서 상한가에 써니전자, 까뮤 ENC, 오픈베이스, 휴맥스 홀딩스, TCS 트밀리온까지 8개 중에 6개가 대선 관련주예요. 대선 관련. 광진실업, 링네트, 3일, 다물 멀티미디어, 한국정보공학, 안랩까지. 안랩은 뭐 대놓고 대선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대선 관련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료의 크기, 재료의 형성, 여기에서 미래산업, 성장산업하고 대선 관련주는 사실 그 결이 달라요. 결이. 저는 원래 매매도 하고 대선 관련주로도 큰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으로서 대선 관련주 절대 하지 말아요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 저런 거죠. 나는 맛있게 먹고서 야, 넌 이거 먹지 마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맛있게 먹은 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세요. 근데 이제 다만 결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성장산업, 성장주는 제가 많이 맛있게 먹었었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도 같이 먹어도 돼요라고 그 기법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성장산업을 픽을 하고 성장산업 내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종목까지 픽을 하면 끝. 그러면 성장산업을 잘 갖고 있으면, 제가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라라는 말을 과감히 하는 이유는 성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 성장주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성장이 멈출 때까지.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요. 물리더라도 대선 관련주에 물리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미친놈이지. 왜? 아니, 대선 관련주는 끝이 있다라니까. 끝이 언제예요? 아무리 오래 가도 대선 일자까지인데 대선 일자까지 가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지금 2022년 올해 뭐 이제 대선 2달 남았어요. 2달.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겁을 내고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만약에 그럼 이런 분들은 야, 너 대선 관련주 뭐 많이 먹었었다며, 나도 가르쳐줘. 제가 팁을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이번 3월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결정이 되겠죠.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여름부터는 차기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나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고서부터 이낙연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다 움직였었거든요. 2년, 3년 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년 전에 다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선 관련주, 나 요번에 먹고 싶은데, 그럼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인생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3월에 대선은 끝나니까 3월 대통령 누군가 되면 안 되신 분들 또는 차기에 누가 나올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게 낫죠. 어쨌든 결론은 저는 성장주 투자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인데 대선 관련주 투자를 전혀 강조하고 싶지 않고 탑 30에 요런 종목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현상을 설명시킨 거고, 그래도 대선 관련주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매를 잘 하시면 이런 흐름에 잠깐 편승을 하시더라도, 매매를 못 하시면 안 하시던지 또는 차기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의 꿈 함께합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장중시황 간략하게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 1.2% 하락, 코스닥 1.7% 하락하며 어제의 음선 조정이 오늘의 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 안 좋은 하루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아직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지만 거래소는 중장기 이평선은 물론 단기 이평선을 오늘 하향 돌파하며 다시 역배열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네요. 거래소 시총상위 보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들 지수 빠지는 가운데 플러스권 선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총상위주들 낙폭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 하락 영향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기술 성장주 라인의 하락이 더 큰 하루입니다.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등 보험주는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의 하락은 더욱 심한데 시총 30위 내에서 CJENM 한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 마이너스 보이고 있습니다. 30위 안에는 제약바이오, 게임, 2차전지, 반도체 등이 대다수이므로 이들 업종이 전체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조 이상에서 5% 이상 오른 종목은 두 종목인데 바이오니아와 알랩 두 종목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로스헬과 TS 트릴리온 두 종목이 상한가인데 TS 트릴리온은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관련 재료로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 더 대선 관련주 약발이 잘 먹었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상승률 상위에도 써니전자, 광진실업, 까뮤 ENC, 경남스틸,
한국정보공학,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알랩, 링네트 등 대선 관련주, 특히 안철수 관련주의 동방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대선 관련주 이외의 특징 업종 테마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취약합니다. 특히 하락 종목을 보면 CES 개최에 맞추어 로봇주나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 관련주들의 하락이 큰데요. 이들 종목들의 스케줄 단기 매매 접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성장 산업으로 접근하신다면 오늘 하락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지수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 업종 종목별로 대선 관련주 정도 빼고는 전 업종 약세에 특히 기술주 라인의 하락이 심화 정도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빨리 장 끝나라. 모두의 선고투자 화이팅!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탑다운 무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가입 방법은 PC, 모바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해주세요. 그 다음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들어와 주세요. 맨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이용약관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동의함을 눌러주세요. 회원 정보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별 표시가 된 부분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완료! 모바일로 회원가입하실 때도 PC 버전과 똑같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지금 당장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